스타일링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바로 여기 옆에 띄워드릴게요. 이게 제가 머리를 감은 모습이고 이게 지금 제가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머리거든요. 그래서 어제 감았을 때 직후랑 비교하면 되게 많이 가라앉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가라앉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스타일링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밤새 계속 이렇게 꼬아서 나서 보면 이렇게 풀면 이렇게 뿌리가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를 밤새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놔요. 전 지금 최근에 머리를 좀 다듬었어요. 약간 층 없는 일자로 한 가슴 정도 오는 길인데 일단은 머리를 한 3등분? 3구역으로 나눈다고 생각하고 맨 아래 구역 먼저 이렇게 해요. 근데 저같이 숱이 많은 곱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가장 안쪽에 있는 머리를 다 웨이브를 넣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엄청 머리가 커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머리카락이 굵고 곱슬이고 숱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층을 많이 내거나 숱을 많이 쳤을 때는 안에 머리까지 다 웨이브로 넣어도 예쁜데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무겁게 그 컷을 처리를 한 경우는 안에까지 다 웨이브로 넣으면 나중에 진짜 머리가 되게 화려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머리를 일자로 다듬었을 경우에는 이 중에 가장 위에 머리는 웨이브를 넣어요. 저는 이게 되게 큰 고데기인데 지름이 한 3.5, 4cm 될 거. 여기 써있네요. 1.5 인치래요. 이렇게 세워서 이런 식으로 웨이브가 나오거든요. 살짝 풀고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끝에만 살짝 그냥 느낌만 줘요. 어차피 머리를 풀면 여기는 끝에만 많이 보이는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끝에만 말아요. 끝에만 대충. 너무 힘줘서 말지도 말고 그냥 대충 안으로 한번 바깥으로 한번. 그래서 보면 이거는 웨이브를 완전 다 준 거,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끝에만 쬐끔 말아서 너무 이렇게 일자로 뚝 떨어지는 느낌 아니게 그냥 끝에만 살짝 말았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섹션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걸 내려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부터는 그냥 다 말아요. 다 마는데 고데기를 세로로 놓고 머리를 그 위에 감듯이 이렇게 그냥 방치해요. 그 다음에 내려놓고.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러운 웨이브 느낌이 나거든요. 특히 머리를 끝에 이렇게 일자로 잘랐을 경우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웨이브 있잖아요. 여기 껴서 하는 웨이브. 그렇게 하면 너무 막 탱글탱글 이렇게 나와서 저는 그게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끝에까지 다 안 말려서 맨 마지막에 컬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느낌? 좀 풀린 듯한 컬이 나오는 느낌? 그렇게 돼요. 저는 이렇게 일자로 잘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컬 넣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끝에가 그냥 약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땡그랗게 안 나오고. 그리고 머리를 다 같은 방향으로 제가 바깥 방향으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안으로 말아요. 그래서 제가 섹션을 따서 그 레이어에 있는 머리를 4번 고데기를 넣는다 치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안으로 말고 이건 안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얼굴 가장 가까이 있는 머리는 항상 다시 바깥으로 말아요. 네, 그냥 다 바깥으로 말아도 되는데 저는 또 머리 숱이 많고 곱슬이니까 다 한 방향으로 말아 놓으면 나중에 또 머리가 너무 거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웨이브를 중간에 한두 개 정도는 그냥 안으로 마는 약간 그냥 그렇게 하면 숱이 너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조금 더 머리가 느낌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 안에는 그렇게까지 막 꼼꼼하게 안 해도 돼요. 겉에서 보이는 머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가장 겉에 있는 머리는 좀 꼼꼼하게 말아놓는다 이런 생각으로 해요. 그래서 이 가장 바깥에 있는 머리가 딱
딱 봤을 때 보이는 머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고데기를 좀 확실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하는 편이고, 안에 있는 머리는 그렇게까지 막 꼼꼼하게 안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나왔죠? 좀 더 확실하게. 근데 안에 있는 머리를 막 꼼꼼하게 해놓으면 나중엔 머리가 너무 컬이 빡빡하게 나와서, 이거는 바깥으로 했고요. 이거는 안으로 할게요. 이거는 또 되게 층 있는 머리에다 이렇게 말아도 되게 예뻐요. 근데 층 없는 머리에다 하면 약간 자연스럽게 신경 많이 안 쓴 머리? 약간 그런 머리처럼 돼요. 그래서 또 얼굴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항상 밖으로 와요. 이렇게 바깥으로. 한 3초? 4초? 4초? 5초? 두고 하면 이렇게 나왔죠. 좀 약간 자연스럽게 그냥 컬이 이렇게 생긴 느낌?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나머지 쪽도 해볼게요. 반대쪽도 가장 아랫부분은 이렇게 해서 가장 아래 레이어의 첫 번째 머리의 한 부분만 컬을 넣고, 이거 하나만 컬을 넣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아래 부분만 하나로 잡아서 바깥으로든 안쪽으로든 당기는 대로 그냥 살짝 넣어요. 지금 다 바깥으로 말았거든요. 이렇게 끝에만 살짝. 여기까지 다 컬을 넣지 않고 끝에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완전히. 나머지들은 끝에만. 이렇게 하고. 그럼 그냥 컬이 이 정도로는 그냥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모양으로 보여요. 숱이 많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바깥으로 다 말고, 이 다음 머리는 안으로 말아요. 그리고 얼굴에서 가장 가까운 머리는 바깥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머리 끝에를 다 감지 않고 저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에가 너무 동그랗게 안 말려서 되게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렇게 하고 좀 풉니다. 그리고 마지막 머리는 제일 일단은 가장 많이 보이는 머리니까 좀 꼼꼼하게 다시 바깥으로. 다음 머리는 안으로. 근데 저처럼 숱이 많거나 곱슬머리이신 분들은 머리를 다 한 방향으로 하지 않는 게 약간 팁이라면 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방향으로 컬을 다 넣으면 그게 하나로 뭉쳐서 나중에 되게 커 보이거든요. 근데 층을 많이 냈으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약간 곱슬머리이고 숱 많은데 약간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 컷을 했다. 그런 경우는 컬의 방향을 이렇게 믹스를 해서 넣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에서 가장 가까운 머리는 또 바깥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앞머리를 보여드릴게요. 앞머리는 제가 이렇게 해서 내리면 제가 밤새게 꼬아서 위에다 매달아 놨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옆에서 보면 약간 여기 볼륨이 생겼어요. 볼륨 보이시죠? 저는 항상 이 상태에서 하는데, 앞머리 고데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게 최고 온도가 15도까지 되는 고데기인데 지금 한 13에서 14 정도로 넣고 여기를 했거든요. 앞머리를 할 때는 한 5. 아니면 이제 거의 다 된 거, 여기가 더 수정할 게 없을 것 같다. 그럼 그냥 빼세요. 뺀 다음에 잔열로 하는 게 제일 잘 나오거든요. 만약에 고데기 열이 너무 아직도 세게 남아있으면 꼭 앞머리가 되게 요란하게 돼요. 되게 막 엄청 막 자연스럽지 않게 막 엄청 내가 앞머리가 확 생겼다. 약간 이렇게 그렇게 돼서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열을 식혀놓고 열이 충분히 식은 상태에서 고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았으면 앞머리는 통째로 잡아서 안으로 다 말아줘요. 가운데 있는 메인 애들을 안으로 말았으면 나머지 양쪽에 있는 사이드 애들도 말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잡아서 안으로 굴리면서 말다가 옆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잡아서 말고 말았으면 옆으로 이렇게 길게 빼주세요. 옆으로 길게 이렇게 옆으로 빼주면 그리고 약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생겨요. 그 상태에서 원래 가르마를 잘 찾습니다. 지금 앞머리까지 스타일링을 다 끝냈고요. 이렇게 보고 조금 볼륨이 부족한 것 같다, 약간 스타일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데를 보면 그때 조금씩 앞머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머리 드라이 옆에를 이렇게 꼭 이렇게 같이 넘어가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고,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빡빡하게 이렇게 컬을 많이 꾸민 것 같은 느낌을 안 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헤어 오일, 엄청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헤어 세럼이에요. 헤어 세럼을 그냥 한 이 정도만 짜서 비벼서 머리 끝에만 한 번씩 발라줘요. 그래서 이게 제 헤어 스타일링 루틴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한 번 더 세럼을 바르고요. 이렇게 하면 저는 외출 준비 끝입니다. 또 제가 느낀 곱슬머리 매직 중단하고 나서 제가 머리 스타일링을 조금 편하게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그 전날 머리를 감고 그날 아침에 스타일링을 하는 거, 그게 저한테는 가장 커요. 제가 그 머리 감고 바로 직후의 모습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다 아시다시피 되게 많이 곱슬머리다 보니까 감고 난 직후는 되게 많이 부풀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룻밤 지나고 자고 나면 좀 눌리면서 좀 숨이 죽어서 스타일링 하기 편하게끔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컬도 넣고 고데기도 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모양을 좀 만지는 거, 이게 지금까지는 제 곱슬머리 관리 루틴이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머리 감고 나서 꼭 코코넛 오일 바르는 거. 근데 이런 저희가 실제로 바르는 에센셜 오일이나 뭐 세럼 같은 거는 사실 화학적인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영양이 들어있는 이런 내추럴 오일 제품을 섞어서 쓰면, 왜 제품 중에 리브인 트리트먼트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바르고 방치해도 되는 트리트먼트? 전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코코넛 오일을 쓰거든요. 밤에는 꼭 코코넛 오일이랑 일반 오일을 믹스해서 바르고 그 다음에 머리를 드라이를 하는 거, 그게 제가 지금까지는 제 머리를 관리를 하는 그게 가장 큰 어떤 팁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사실 별거는 아닌데 되게 저처럼 곱슬머리지만 이제 매직도 하고 싶지 않고, 저처럼 매직도 그만하고 싶고 곱슬머리로 있으면서 어떻게 잘 케어하고 어떻게 잘 스타일링 하는지,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조금 더 곱슬머리 관리하고 곱슬머리로 사는데 다들 조금 더 응원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만들었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툴고 한데, 그래도 같은 어떤 그런 곱슬머리라는 그런 걸 가지신 분들이랑 저번에 여러 가지 코멘트도 남기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분도 그러시구나,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서 매직 안 하고도 저렇게 머리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비디오는 여기까지고, 또 저는 다음 주에 재밌는 새로운 비디오를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바이!